바로 두 분의 한 발로 그럼 넘어가서 리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영민 매니저 12월 4일에 편입했던 솔브레인 홀딩스. 아까 사실 이미 언급이 되었어요.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처럼 이런 쪽 라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사 솔브레인 주가가 11월 이후부터 좀 돋보이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뭐 모바일 쪽 이제 실적 개선이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모바일 쪽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주목을 좀 못 받다가 제가 이제 뭐 후공정 기업들 중에서도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고 특히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엔캠하고 같이 또 전해액 관련된 이슈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아마 그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 같이 이제 좀 붙어서 움직이면서 솔브레인 홀딩스도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차트는 지금 접근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타이밍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박스권 상단 지금 4만 원짜리를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물 저항이 별로 없는 구간이어서 뭐 지금부터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니까요. 4만 원 초반대에 공략을 해가지고 또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 이제 보시고 지금 접근해 보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신규 진입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까지 솔브레인 홀딩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반도체 소부장단이죠. STI까지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아무래도 이제 제미나이 이슈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대부분 들어왔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제 HPSP 이 두 종목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HBM 수혜주라고 이제 예상됐던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다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I도 장중에 거의 뭐 9% 가까운 상승세가 이제 좀 나타났고 물론 이제 조금 갭을 띄어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 구간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좀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HBM에 좀 특화되어 있는 또 레이저 이제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CCS 장비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리플로우 장비 쪽 매출도 빠르게 좀 성장을 좀 할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반도체라든지 HPSP 이런 기업들이 이제 HBM과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좀 빠르게 성장하는지가 관련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데 가장 좀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STI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주력 장비였던 CCSS 장비 외에도 말 그대로 이제 STI가 지금 HBM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한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쪽 매출이 이미 뭐 초도 물량 15대가 다 판매가 지금 완료가 좀 수주가 완료가 된 상태라서 아마 요게 4분기 때부터 조금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할 거고 본격적으로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HBM 쪽에서는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3만 5, 6천 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뭐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역시 STI도 4만 원 정도까지 뭐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브레인 홀딩스, STI까지 점검해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오늘의 한발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은 저는 이제 로봇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한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이 반도체 쪽, AI 쪽 이슈가 좀 살아나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이지만 로봇 종목들도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의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이 로봇 종목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독주를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소외되는 듯한 이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뭐 원래는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뭐 차트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거의 11월 이후에는 오른 게 없거든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16만원대 이제 수렴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지금 자리에 당연히 이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가다가 쉴 때도 이 정도면 쉰 건지 판단이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이게 시장 분위기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종목의 이제 기술적 위치도 이제 감안을 해야 돼서 사실 이게 다 쉬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말처럼 그러니까요. 쉽진 않아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주가가 일단 절대적인 위치로 놓고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다 신 거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연초에 이제 이 종목이 뭐 4만 원, 5만 원 하던 게 25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가 16만 원대거든요. 다만 대장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어느 정도 받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이제 5조가 넘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원래는 대장주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김준호 매니저가 많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삼성 로보틱스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면은 최대주 지위가 완전히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가 좀 되고 반등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대장주들이 이제 눌림목 조정이 이제 끝나면 나머지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도 이제 바닥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뉴로메카도 지금 11월 이후에 거의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조정 파동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 추세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하단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저점이 이제 매수 공략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 로봇 시장과 관련된 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협동 로봇 얘기만 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이제 혼자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거의 못 올랐어요. 근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뉴로메카도 이제 2022년 11월 달에 이제 특량 상장되고 최근에 이제 AMR 쪽에서도 이제 수주가 막 나오고 있죠. 특히 또 로봇 그 의료기기 시장도 진출을 해가지고 휴렉소 쪽에다가도 이제 한 90억 원 정도 규모로 매출이 이제 공시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또 푸드테크 관련해서 F&B 쪽에 이제 들어가는 로봇을 또 뉴로메카가 이제 가장 좀 잘 만들길로 교촌 치킨에다가 로봇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 위생협회로부터 이제 특수 목적용 이제 가공 처리기기 안전성 인증을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뉴로메카가 획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안전성 인증을 획득한 게 바로 이제 조리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워낙 이제 이 F&B 시장이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조리용 로봇 시장에 이제 뉴로메카가 가장 좀 선도적인 위치를 이제 좀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만들어졌다. 근데 이런 호재들이 10월, 11월 달에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거의 못 움직였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 기업들이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 기업들이 많고 또 실적 대비해서 또 주가도 되게 이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시즌 다 끝나고 나서 또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좋아졌고 또 두산 로보틱스도 약간 이제 상승세가 이제 조금 주춤하는 듯한 이제 상단이 이제 9만 원대 이제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 흐름이 좀 나타났을 때는 지나간 호재들이 조금 지연돼서 반영될 수 있는 뉴로메카를 이제 오늘 소개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또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환사채 얘기 나오면 다 이제 막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이제 전환사채 또 3자 배정으로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나면은 자본 조달을 상당히 좀 쉽게 그리고 아주 싼 비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00억 원 정도로 이제 7월 달에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뉴로메카도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인력 증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업이 잘 된다라는 반증이고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만들어졌던 어떤 수주들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한 이제 캐파 증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내년이 되면 뉴로메카도 실적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면 대장주들인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좀 저평가된 매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지금 32,000원 정도를 매수 타점으로 이제 한번 잡아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8,000원,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11월 말부터 약간의 저점을 만들다가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로봇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궁금한 건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가 결국은 대장주인데 쉬어가는 흐름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보고 뭔가 어떤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맞는 대응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최근에 두산 로보티스만 사실 크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산 로보티스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항상 제가 강조했던 삼성 로보틱스나 다름이 없는데 어차피 이제 CES 행사를 기점으로 삼성의 로봇들이 연이어서 이제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의 점유율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서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사실 협동 로봇이라는 게 이제 사람과 함께하는 협동 로봇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다가온 로봇 기업 중에 하나는 또 뉴로메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방금 김영민 매니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뭐 교촌치킨이라든지 고피자에도 이제 푸드테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 로보틱스가 사실 푸드테크의 국내 1등 기업 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 로보틱스를 출범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분 투자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도 바로 뉴로메카였다. 그래서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고 이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이 한 45%가 이상이 되고 이거는 뭐 스마트 팩토리든 우리 어떤 생활이든 인간과 같이 로봇은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1등 2등주도 두산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둘 다 협동 로봇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뉴로메카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었다라는 거는 저도 이 점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종목 투자의 이제 당위성에 대한 걸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 이 로봇이 조정받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많이 그렇죠. 얘기해드렸고 어쨌든 성장주들 중에서는 지금 빼놓지 않고 계속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7년까지 이 협동 로봇 시장이 무려 45%씩 연평균 45%씩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성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보니까 그 성장에 사실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시총 5조다 이러면 또 엄청나게 거품인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실적만 놓고 보면. 근데 이 정도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장에서 국내는 1위, 세계 시장에서는 3, 4위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뭐 세계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거거든요.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조리용 로봇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 워낙 좀 강점을 좀 갖고 있고 김준호 매니저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봇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대기업의 지분 투자 가능성이 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뉴로메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우님도 로봇은 없는데 사실상 요즘은 너무 대장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맞는 게 그런 지금 김영민 매니저가 짚어줬던 모든 모멘텀의 프리미엄을 정말 두산 로보틱스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매수 가격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저평가 받은 가격대가 매력 있는 오늘 뉴로메카가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이었습니다. 네.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넘어가서 김준호 매니저의 네. 리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네, 유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PCB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때 지난번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AI 반도체, 뭐 온디바이스 계속 결국 AI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결국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확실하게 턴하면서 지금 이제 수익이 한 7% 정도 찍혀 있고 저는 이제 시간 문제인 거지 뭐 충분하게 직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뷰 하나 더 할까요? 네. 네, 위메이드 맥스도 리뷰를 할 텐데 계속해서 잘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컴투소 홀딩스의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게 위메이드 맥스였고 또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25%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12% 넘게 좀 수익이 찍혀 있는데 결국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을 상징하는 이제 김치와 또 이제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들이 합성어로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대표격이 예전에는 루나였는데 네. 루나 테라 사태로 인해서 사실 위믹스 코인이 가장 국내를 대표하는 코인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고 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상승폭도 또 이제 코인원에 이어서 코비까지도 재상장하면서 앞으로 업비트라든지 또 빗썸에 대한 어떤 재상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 위믹스 플랫폼 하나만으로 또 지금 이제 사우디 또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뭐 두바이와도 블록체인 관련된 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위믹스의 어떤 성장세가
최소한 또 이번 달까지는 그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1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고 또 그 전에는 만약에 그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최소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코인 시장의 어떤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는 위메이드 그룹 또 거기에다가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가 이 게임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19,000원을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00원 2차 목표가 설정이 있었습니다. 네. 12월 중순까지 좀 여유 있게 봐도 되고 김치코인, STO 시장에 대한 개화 기대감, 김장철이라 그런가요? 네. 네, 김치코인 잘 가네요. 그 맞아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2차 목표가도 무난하게 터치하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신가 봐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한발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오늘의 한발 기업은 아까 제가 이제 ASMR 관련해서 좀 핵심 종목 하나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안에서 SNS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제 노광 공정에서 사실 회로를 찍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가 이제 블랙마스크인데 블랙마스크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99%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포토마스크가 이제 부품인데 그게 하나당 이제 수억 원에 호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부품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펠리클이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ASMR과 이제 펠리클 관련돼서 이제 품질 관련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SNS텍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EUV 노광 공정 장비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차세대 노광 공정 장비인 하이 NA가 인텔이 다 선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비에 들어가는 블랙 마스크도 개발한 기업이 바로 이제 SNS텍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ASMR과 또 이제 삼성과의 협업과 또 그리고 차세대의 어떤 노광 공정 장비인 하이 NA에 대한 어떤 발주를 넣은 상태인데 본격적인 이제 공급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SNS텍의 어떤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오늘 SNS텍을 탑픽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매수가는 이제 45,000원을 이제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하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마스크 사실상 이러한 재료 모멘텀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오랜만에 같은데 가져왔어요. 네, 시장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의 한발 유로메카 그리고 SNS텍이었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